안녕하세요. 발표를 진행하게 된 아주대학교 의료정보학과의 박사과정 박진영입니다. 제가 오늘 진행할 논문은 Association between proton pump inhibitor and gastric cancer라는 제목으로 올해 4월에 퍼블리시된 어셉된 논문이고, 논문은 거트라는 임팩트 팩터 올해 기준으로 23점에 굉장히 좋은 저널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오늘 저희 여기 크리스코스에서 참여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서수인 교수님께서 제일저자로 진행하신 연구입니다. 그래서 논문은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이제 PPI 약물 사용과 게스트릭 캔서와의 상관성을 분석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인트로덕션으로 이제 연구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게스트릭 캔서가 이제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병이고, 또 여기 서드 리진 커스 캔서라고 이제 캔서 릴레이티드 모탈리티라고 나와 있고, 또 이런 게스트릭 캔서의 주요한 리스크 팩터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게스트릭 캔서를 온전히 예방할 수가 없고, 이제 또 포텐셜 리스크 팩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최근에 PPI가 또 게스트릭 캔서의 그런 리스크 팩터로 뜨고 있고, PPI를 롱텀하게 사용한 것에 대해서 또 얼마나 영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이제 PPI 사용과 게스트릭 캔서와의 이제 그런 상관성을 보고자 하였고, 제너럴 포퓰레이션과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제거한 포퓰레이션 간에서 이제 보고자 하였습니다. 데이터로는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샘플 코드, 100만 명 샘플 코드 데이터를 사용을 하였고, 이제 이 샘플 코드를 두 가지 방식의 데이터 폼을 이용해서 연구에 사용을 했는데, 먼저는 이제 이 NHIS NC 데이터베이스를 옹업 CDM 형태로 바꿔서 분석에 사용을 하였고, 두 번째로는 이 원래 데이터 폼을 이용을 해서 또 분석을 진행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이제 프라이머리 어널리시스로는 이제 제너럴 포퓰레이션에서 PPI와 넌 PPI 유저들을 비교를 했고, 여기에서 이제 CDM 형태의 데이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 세컨더리 분석으로는 이제 이 PPI를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헬리코박터 파이로리를 제거한 이제 코호트를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PPI와 게스트릭 캔서의 그런 상관관계를 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코호트는 이제 연구 디자인과 코호트는 유유저 디자인으로 해서 PPI를 처음 사용한 PPI 유저로 정의를 하였고, 마찬가지로 컴프레터로는 또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여기서 먼저는 PPI를 사용하지 않은 다른 약들을 사용한 any other drug 유저로 정의를 하였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H2 블로커를 사용한 환자군으로 정의를 하여서 PPI와 non PPI 유저, PPI와 H2 블로커 유저를 비교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아웃컴으로는 게스트릭 캔서 인시던스를 보고자 하였습니다. 코베리에서로는 CDM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오디시에서 사용하는 그런 기본 세팅이 이제 코베레이터를 많이 사용하신 것 같은데, 이제 거기에 추가적으로 스모킹 히스토리라던가 알코올 컨섬션, 뭐 바디 웨이트라나 패밀리 히스토리 같은 코베레이터를 추가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HIS, NSC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이제 비슷하게 순서에 맞춰서 환자들의 이전 진단 기록이라던가 메디케이션 사용 기록들을 이제 다 코베리스로 넣어서 분석을 진행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석으로는 1대1, 1대4, 그리고 케이스 스트래티피케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센시티브 어널리시스를 이렇게 다양하게 하셨고, 레그 피어리드를 2년까지 둬서 또 이렇게 또 분석을 하셨습니다. 카플란마이어와 이제 콕스 리그레이션을 이용해서 연구를 진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전형적인 오목 CDM으로 진행할 수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PLE 형태의 연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로는 이제 이건 테이블 1의 베이스라인 캐릭터리스틱을 가져온 건데, 원래는 더 긴 건데 제가 몇 가지만 좀 축약해서 가져왔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뭐 일반적인 저희가 PLE 문구를 하면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커피레이트들에 추가적으로 스모킹이나 알코올 컨섬션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뭐 보시면은 PPI와 non PPI 유저, 그리고 PPI와 H2 블로커 유저들 모두 페이스 매칭 한 이후에 스탠다드라이즈드 민 디퍼런스를 보면은 0.1 이하로 떨어져서 굉장히 매칭이 잘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분석 결과인데, 먼저 위에 레드박스 된 거를 보시면은 PPI를 한 달 이상 복용한 것과 non PPI 유저들을 비교를 했을 때, 이때 해저드 레이시가 2.37이 나오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레드박스 같은 경우가 PPI 한 달 이상 복용한 그룹과 H2 블로커를 복용한 그룹인데, 이때는
해저드 레이시가 1.6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PPI와 non PPI 유저를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제 뭐 한 달 이상 PPI 복용한 분뿐만 아니라 이제 3달, 6달, 뭐 1년 이런 식으로 나눠서도 봤는데 그때 1년을 제외하고 6개월까지는 PPI를 장기 복용한 환자들에서는 PPI 환자군에서 더 게스트릭 캔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거한 그룹에서 또 비교를 하였을 때는 이제 1년 이상 PPI를 복용을 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건 이제 센시티브 어널리시스를 진행을 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뭐 1대1 분석도 하고 1대4 분석도 하고 1년, 2년씩으로 타임 리스크를 나눠서도 보고 스트리티케이션도 해서 보고 레그표를 나눠서 보고 한 결과인데 모든 센시티브 어널리시스 세팅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것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션으로 정리를 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PPI를 한 달 이상 복용한 그룹을 이제 non PPI 유저들과 비교를 하였을 때 이제 게스트릭 캔서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헬리코박터 파일로를 제거한 그룹에서도 PPI를 6개월 이상 장기 복용하였을 때 게스트릭 캔서와 시그니피컨트한 어소시에이션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의 장점으로는 이제 저희가 오디시에서 오모CDM의 PL 연구를 하였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것과 같이 라지 스케일의 프로펜시 스코어 매칭을 통해서 매칭과 그리고 많은 네거티브 컨트롤 분석들을 통해서 연구의 밸리데이션을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 여기선 세컨더리 어널리시스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가 제거된 그룹을 오리지널 데이터베이스 통해서 연구를 진행을 함으로써 또 추가적으로 연구 밸리데이션을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양한 센시티브 어널리시스 통해서 연구의 모델이 로버스트하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리미테이션으로는 사실 레트로스펙티브 코트 스터디의 리미테이션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먼저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의 인펙션 스테이터스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만으로는 알 수가 없었고 두 번째로는 환자들의 그런 조직 병리학적인 스테이터스 역시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고 단 PPI와 게스트릭 캔서의 그런 커설 릴레이션십을 명확하게 명시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미테이션으로는 PPI와 H2 블로커를 비교를 하였을 때 제너럴 포퓰레이션에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이것 역시도 리미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여기 저자들께서 말씀을 하시기로는 H2 블로커 자체가 또 게스트릭 캔서와 연관성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본 연구에서 PPI의 장기 복용이 게스트릭 캔서와 연관관계가 있을 수 있고 또 이러한 결과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를 제거하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그래서 농담하게 PPI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또 주의를 요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